단마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오늘부터는 1회 모의고사부터 풀어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187쪽을 푸시고요. 네, 문제 답과 해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볼게요. 1번. 증식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낮은 미생물로부터 바르게 나야 된 것은 곰팡이, 효모, 세균이죠. 채소를 통하여 맺게 기생충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뭘까요? 요충, 구충, 동양몽항, 선충이죠. 자, 187조 해설 볼게요. 채소를 몇 개로 감염되는 기생충은요, 회충, 구충, 요충, 편충, 동양모양 선충이 있고요. 육류를 몇 개로 감염되는 기생충은요, 유구조충, 무구조충이죠. 유구무충은 돼지였고 무구조충은 소였죠. 어패류를 몇 개로 감염되는 기생충은요, 강가에 있는 페디스토마는 바다에 있는 페디스토마는 폐흡증, 간디스토마는요 간흡충이죠. 3번 볼게요. 선 피부 등에 주로 사용되며 금속 부시성이 강하여 관리가 연망되는 소독약은요 승홍이죠. 자, 승홍은 금속 부시성이 강하여 비금속기구 소독에 이용하며 온도 상승에 따라 살균율도 비례하여 증가하죠. 유해 감미료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에틸렌, 글리콜이 있죠. 붕산은요 유해 보존료죠. 새 130에서 150도에서 2초간 가열 처리하는 우유 살균 처리 방법은 뭘까요? 초저온 살균법이죠. 187조 설명 볼게요. 저온 살균법은 62도에서 65도 30분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2에서 75도로 15에서 20초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 초고온 살균법은요, 130에서 150도로 1, 2초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을 말하죠. 6번 볼게요. 식품 첨가물 중에 영양 강화제에 속하는 것은요, 비타민류와 아미노산류죠. 식품의 영양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로 비타민류와 아미노산류, 무기염류가 첨가되고요. 그 종류에는 구연산철, 구연산 칼슘 등이 있죠.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 소포제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소멸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유화제, 이영제 등은 식품의 품질 개량 및 유지에 사용되고요. 감미료, 착색료 등은 식품의 기호성을 높이고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이죠. 자, 식품의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뭐죠?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피막제죠. 해설 볼게요. 식품 첨가물의 분류. 식품의 변질 변폐를 방지하는 첨가물은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피막제. 식품의 기호성과 관능 만족에 사용되는 첨가물은요, 조미료, 산밀료,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발색제, 표백제. 식품의 품질 개량 유지에 사용되는 첨가물은요, 밀가루 계량제, 품질 계량제, 호호료, 유화제, 이영제, 용제이죠. 식품의 영양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은요, 영양 강화제. 식품 제조에 필요한 첨가물은요, 팽창제, 소포제, 추출제, 껌, 기초제가 있죠. 천연 산화방지제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고시폴, 토코페롤, 비타민C, 아스코브산 있죠. 자, 천연산화방지제 종류. 토코페롤이 있는 비타민 E, 세사몰, 비타민 C, 아스코브산, 케르세틴, 고시폴.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돼지고기에만 존재하는 부위는 뭘까요? 갈매기살이죠. 갈매기살은 돼지 한 마리에 300에서 400g 정도 나오는데 돼지고기 부위 중 갈비뼈를 발굴할 때 분리되는 얇고 긴 형태의 횡격막에 붙어있는 살을 말하죠. 저는 그 갈매기 고깃집이라 해서 저는 갈매기를 잘 봐갖고 네, 처음에 그랬답니다. 네. 식품과 독성분의 관계 볼게요. 감자는 썰라닌, 석조개는 sak식톡신, 굴이나 모시조개는 베네루핀, 독버섯은 무스칼린이죠. 자, 해설해 보시면 추가적으로 보거는 테트로도톡신, 독미나리는 시큐토신, 식인성 병의 생성 요인 중 유기성 원인 물질에 해당되는 거 뭘까요? N-나이트로소 화합물이죠. 나이트로사민은 발색제인 아질산염과 아민류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발암성을 갖죠. 아플라토신에 대한 설명. 곰팡이 독으로서 간암을 유발,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열에는 안정하기 때문에 가열조리를 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강산이나 강알칼리에서 쉽게 분해되어 보라성화되죠.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자, 세 가지 먼저 볼게요. 식품 등의 압류 폐기,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영업소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이죠. 자, 해설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좀 볼게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지도,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 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식품 등의 압류 폐기,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그 밖의 영업장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 14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은 어딜까요?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그죠? 양곡 가공업은 네,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었죠. 자, 뒤에 해설에서 더 볼게요. 영업신고 대상 업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용기 포장류 제조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및 제과점 영업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할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겠죠. 식품운반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4시간이죠. 자, 교육시간 볼게요. 자, 먼저 짧은 거 먼저 할게요. 먼저 10분 적개역을 하려는 자는요 6시간 교육,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요 6시간, 그리고 방금 나왔던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요 4시간 교육받고요. 그 밖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사람은요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겠죠. 16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죠.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뭘까요? 지역, 사회. 공중보건학이란 환경위생의 향상, 감염병의 관리, 개인위생의 개별교육,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조직,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로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질병 예방과 생명 연장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라는 거. 18번 자외선 대안 설명. 일광 중 가장 파장이 짧고요. 성장과 신진대사에 관여하고요. 2600에서 2800까지 살균 작용이 강하죠. 자외선은 일광, 자외선, 거시광선, 적외선 이 세 가지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으며 2600에서 2800까지의 파장에서 강한 살균 작용을 하고요. 적당한 자외선은 선장과 신진대사,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를 형성하죠. 중금속 오염과 관계된 공해 질병은 뭘까요? 이타이병. 이타이병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병으로서 카드뮴 오염에 의한 것이고요. 뼈의 주성분이 칼슘 대사에 장애를 가져와 뼈를 연화시키는 골연화증이 생기죠. 잠합병. 이상공합 환경에서 작업으로 질소 성분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용해되어 있다가 감압 시 질소 기포를 형성, 신체 각 부위에 공기 전색증을 일으키는 것이 잠합병이죠. 그리고 높은 기압에 의해서 올라가서 비만이 환자이나 아니면은 노인 같은 경우에 다 반드시 가면 안 되는 것은 뭐죠? 고산병이죠. 모두 다 그러지 말라 하는 아니고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비만 환자에게서는요, 높은 기압에 있는 비행기나 이런 등산이나 아니면은 해녀병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은 모든 사람에서 다 생기지 않고요. 그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에서만 이렇게 중금속 오염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높은 고압 환경에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 번씩 건강검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간호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자외선이랑 19번이랑 20번이랑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보겠는데 23번이라 할지 27번이라 할지 보면요, 간호학 파트에서 많이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간호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이거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수질의 분명 오염 지표균은 뭘까요? 대장균. 보건간호학에서 나오죠. 대장균의 존재 여부는 분변에 의한 오염 유무의 지표가 되며 수질 검사 등에 종종 응용되는 수단으로 위생학상 중요하죠. 초기 청력 장애 시 직업성 난청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주파수는요, 4000이죠. 건강한 사람의 가청 음역은요, 20에서 2만. 자, 난청의 원인 좀 볼게요. 난청의 원인은 소음의 특성, 음압의 수준, 개인의 감수성, 노출 시간의 분포죠. 효소적 갈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자, 어떻게 하죠? 가열하거나 금속 이온을 제거하거나 아황산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자, 설명 좀 볼게요. 효소적 갈변 억제법. 자, pH나 온도 조건을 조절할 수 하는 산소 및 기질을 제거하고 열 처리하는 효소의 불활성화, 아황산 가스를 이용하거나 철분이나 구리 등 금속 이온을 제거하면은 갈변이 억제되죠.
산화제를 첨가하면요 어떻게 되죠? 갈변 반응을 더 촉진시키죠. 동식물체의 자외선을 쬐며 활성화되는 비타민은요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햇빛에 들어있는 자외선을 쬐면 사람의 몸에서도 생성된다. 사람은 음식물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프로비타민 D가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로 전환되기도 하죠. 카세인은 어떤 단백질에 속할까요? 인단백질이죠. 인단백질이란 단순 단백질에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한 복합 단백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달걀 노른자에 있는 비텔린, 젖에 함유된 카세인 등이 대표적이죠. 밀가루 반죽에 사용되는 물의 기능, 글루텐을 형성하고요. 반죽의 대기를 조절하고요. 전분의 호화를 도와주죠. 밀가루의 단백질과 글루텐을 형성하는 물은 굽기 과정 중 전분의 호화를 도와주며 반죽의 대기를 조절하고 온도 조절의 역할도 하죠. 지방의 성질 중 옳은 거. 검화란 지방이 알칼리에 의해서 가수 분해되는 것을 검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지방은 아이오딘 값이 높다. 일반적으로 오류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커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복합 지질은 친수기와 친유기가 있어 지방을 요하시키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5대 영양소에 대한 설명. 새로운 조직이나 효소, 호르몬 등을 구성하고요. 신체 대상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 소화, 흡수 등의 대사를 조절하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거 뭘까요? 물이죠. 자, 5대 영양소가 뭐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었죠. 넘길게요. 자, 동물성 유지에 해당되는 거 돈지, 우지, 어유죠. 마가린은요 가공 유지죠. 마가린은 액체 상태의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고 니켈과 백금을 넣어서 고체형의 기름으로 만든 가공 유지죠. 아토시아닌 색소의 특징. 산성에서 적색으로 변색된다 이거죠. 그리고 알칼리에서는 청색을 띠고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보라색을 띈다 했죠. 자,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있는 거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꽃, 가지, 사과, 딸기, 포도죠. 설탕이 캐러멜을 하는 일반적인 온도는 160에서 180. 당류를 고온으로 160에서 180도로 가열하면 설탕을 캐러멜화 돼서 갈색으로 변하죠.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이죠. 자, 공식으로 말하자면 용매의 수증기압분의 용액의 수증기압이죠. 용매가 분모고요. 용액이 분자가 되는 거죠. 마늘에서 함유된 황화물질로 특유의 냄새를 가지는 성분은 뭘까요? 알리신. 마늘의 매운맛은 알리신으로 가열하면 휘발하여 매운맛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삼겹살에 마늘에서 굽죠. 왜? 마늘을 구우면은 안 익죠. 피슈 지방상에 해당되는 거 뭘까요? 리놀렌산, 리놀렌산. 아라키도산이죠. 비타민 A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뭘까요? 당근이죠. 자, 당근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간, 난황, 버터, 시금치죠.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음식
당근, 간, 난황, 버터, 시금치. 비타민 A 좀 볼게요. 비타민 A는 레티놀이라고도 하고요. 생리작용. 자, 어떤 생리작용하냐?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눈의 작용을 좋게 하고요. 식물성 식품에는 카로틴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물의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은요, 야매증, 안구, 건조증이죠. 딸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을 뭘까요? 구연산. 36번 계산 문제 뺄게요. 생선의 신선도가 저하될 때 나타내는 현상은 복부가 물렁하고 부드럽다. 아민류가 많이 생성된다. 어육이 약알칼리성이다. 생선의 근육과 뼈가 밀착되어 있으면 신선한 것이고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어찌죠? 떨어지는 거죠. 달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껍질이 반질반질, 흰자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 주위의 냄새를 흡수하죠. 신선도가 떨어지며 흰자의 점성이 감소하죠. 식품의 감별법 볼게요. 돼지고기의 지방은 하얗고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띄어야 하고요. 고등어의 눈이 툭 튀어나오면서 밝고 투명해야 하며 고등어 특유의 냄새 트라이메틸아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비린내가 강한 것은 신선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달걀이 껍질이 깔깔하고 광택이 없어야 되고요. 쌀은 알갱이가 고르고 광택이 있으며 경도가 높아야 하죠. 식당의 원가 요소 중 급식 재료비는 뭘까요? 조리재 식품비죠. 급식 재료비는 조리 완제품, 반제품, 급식 원재료, 조미료 등 급식에 소요된 모든 재료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조리재 식품비는 급식 재료의 구입에 소비된 비용이죠. 41번 계산 문제 뺄게요. 조리용 소도구의 용도. 믹서는요, 과실, 곡물, 채소 등의 재료를 갈거나 이겨,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구죠. 휘퍼는요, 달걀의 거품을 내는 기구. 필러는요, 무, 당근, 감자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구. 글라인더는요, 소고기를 갈 때 사용하는 기구죠. 주방에서 후드의 역할은 환기 효과, 탈취 효과, 먼지 제거 효과죠. 조리 작업장의 위치 선정 조건으로 뭐가 있을까요? 통풍이 잘 되고 밝고 청결한 곳, 음식의 운반과 배선이 편리한 곳, 재료의 반입과 어물이 반출이 쉬운 곳이죠. 자, 정리할게요. 조리장은 통풍, 채광, 급백수가 용이하고 소음, 악취, 가스, 분진, 공해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하죠. 달걀의 열 응고성에 대한 설명. 소량의 산의 첨가는 응고를 촉진하고요. 소금은 응고 온도를 낮추어 주고요. 설탕은 응고 온도를 높여서 응고물을 연하게 해줘야 되고요. 달걀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단단하게 응고하고 낮은 온도에서 응고시키면 부드럽고 연한 응고물이 되는 거죠. 콩에는 없었는데 콩나물에 싹이 트면서 증가하는 영양소는 뭘까요? 비타민 C. 콩나물은 싹이 트면서 콩에 없던 비타민C가 증가하는데 콩나물 200g이면 비타민C의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비타민C가 부족해지기 쉬운 겨울이나 비타민을 보충하기에 좋죠. 자, 호화와 노화에 대해 설명. 설탕의 첨가는 노화를 지연시키죠.
자, 전분 입자가 크고 지질 함량이 적을수록 빨리 호화되고요. 떡의 노화는 냉동고보다 냉장고에서 더 잘 일어나고요. 호화된 전분을 80도 이상에서 급속히 건조하면 노화가 지연이 되죠. 자, 정리할게요. 노화 억제 방법. 호화한 전분을 80도 이상에서 급속히 건조시키거나 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하여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하고요. 설탕이나 유화제를 첨가하고요. 무기염료는 노화를 억제하죠. 단 황상염은 제외하죠. 가열조리 중 습열조리에 속하는 조리는 뭘까요? 삶기, 찌기, 끓이기죠. 자, 볶기, 튀기기, 부치기, 굽기는요, 건열조리법이죠. 육류의 사후 경직과 수성에 대한 설명. 자가 분해 요소의 카페인에 의해서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 도사 후 글리코겐이 혐기적 상태에서 젖살을 생성하여 pH가 저하된다. 사후 경직 시기는 보수성이 저하되고 육즙을 많이 유출된다. 육류의 사후 경직 형상은 근섬유가 액토마이오신을 형성하여 근육이 수출되는 상태이다. 생선의 비린내를 억제하는 방법. 산이나 알코올을 첨가. 생선 단백질이 응고된 후 생강을 넣는다. 물로 쉽게 깨끗하게 씻어 수용성 냄새 성분을 제거한다. 처음 몇 분간 뚜껑을 열어서 비린내를 휘발시키고 생선살이 어느 정도 익혀질 쯤에 어떻게 하죠? 뚜껑을 덮어서 한 번 더 끓여주신 게 맞죠? 흰색 채소의 흰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약간의 식초를 넣어서 삶는다. 흰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나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며 색이 하얗게 유지될 수 있다. 튀김류의 보관 방법.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고요. 이물질을 거르고 갈색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 광선을,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시고요. 철제팬에 튀긴 기름은 다른 그릇에 옮겨서 보관해야겠죠. 양계지종에서 팥소를 굳히는 작용을 하는 재료는 뭘까요? 한천이죠. 양갱은 붉은 팥을 삶아서 앙금을 낸 다음에 설탕과 한천을 넣고 졸여서 굳힌 것이죠. 밀가루를 반죽할 때 연화 쇼트닝 작용과 폐화 작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넣는 것은 뭘까요? 지방이죠. 밀가루 반죽에 지방을 넣으면 글루텐 표면을 둘러싸서 음식이 부드럽게 연해지는 것을 이를 연화, 쇼트닝화라고 하죠. 식품의 동결 건조에 이용되는 주요 현상은 승화, 냉동 건조라 해서 식품을 동결시킨 다음 승화에 의해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냉동 건조하죠. 모든 칼질의 기본이 되는 칼질법으로 안전사고가 적고 피로도가 소리가 작아 가장 많이 사용할 칼질법은 뭘까요? 밀어서 썰기. 설명 볼게요. 밀어 썰기는 모든 칼질의 기본이 되는 칼질법이다. 피로도와 소리가 작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안전사고도 적다. 밀어 썰기를 할 때는 칼날을 다른 쪽 검지 둘째 마디에 대고 대각선으로 비빈다는 느낌으로 하고 칼을 끝쪽으로 미는 듯하게 가볍게 움직이며 높이 들지 않고 반복하여 써는 것을 밀어 썰기죠. 칼날이 두껍고 이가 많이 빠진 칼을 가는데 사용한 숫돌로 적당한 것은 400 샵이죠. 자, 종류로 볼게요. 자, 400짜리는요, 거친 숫돌로서 새 칼을 사용할 때 칼의 형상을 조절하고 형태가 깨진 칼 끝의 형태를 수정하기도 한다. 칼날이 두껍고 이가 많이 빠진 칼을 가는데 사용하고요. 굵은 숫돌을 사용할 경우 칼 끝에 요철이 심하게 생기므로 중간 숫돌과 마무리 숫돌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1000짜리 볼게요.
고운 숫돌로서 굵은 숫돌로 간 다음 잘리는 칼의 면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카가리에 많이 사용되는 숫돌은 1000샵이라고 보겠죠. 4000에서 6000짜리 숫돌 볼게요. 마무리 숫돌로 어느 정도 부드럽게 손질된 칼날을 더욱더 윤기가 나고 광이 나게 갈아주고요. 입도가 낮은 숫돌에 갈아 칼날을 세운 다음 마무리 숫돌에 갈아서 마무리하는 걸 4000에서 6000짜리 숫돌이죠. 전복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옳게 짜진 것은 뭘까요? 글루탐산, 아데닐산이죠. 전복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은 글루탐산과 아데닐산이다. 감칠맛 이외에도 아르지닌, 글리신, 베타인의 단맛, 그리고 글리코겐이 어울려 깊은 맛을 내죠. 적에 대한 설명.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하여 꼬치에 깨어 누름해서 지지고요. 산적은 옷을 입히지 않고 굽고요. 산적은 익히지 않는 재료를 양념하여 깨어 굽는 것이고요. 재료를 꼬치에 깰 때는 처음 재료와 마지막 재료가 같아야 했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초조리 시 조리 맛을 좌우하는 조리 원칙을 볼게요. 남는 국물의 양을 10% 이내로 하여 간이 새지 않도록 하시고요. 재료의 크기와 써는 모양에 따라 맛이 좌우되므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요. 조미료는 설탕, 소금, 식초 순으로 넣고요. 양념을 적게 써야 식재료의 고유한 맛을 살릴 수 있죠. 자, 설명 볼게요. 조미료 넣는 순서가 있는데요. 소금의 분자량이 커서 설탕과 소금이 동시에 들어가면 짠맛이 먼저 스며들어 단맛의 침투가 더디게 돼서 조미료는 순서는요 어떻게 되죠? 설탕, 소금, 식초 순으로 넣는 것이 좋죠. 여기까지 1회 모의고사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모의고사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